자, 오늘은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누구나 이름은 알지만 정작 주가를 보면 좀 답답한 회사야. 좋은 기업인데 왜 안 오를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야. 내가 이 회사를 처음 본 건 2년 전이었어. 비비고가 미국 월마트에 깔리고 햇반이 수출되면서 이제 글로벌 K푸드 시대다 싶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 오히려 비핵심 사업을 매각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지. 1년 넘게 두 번이나 탈출 기회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버티다 결국 기회비용 다 날렸다.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함정이야. 주식 계좌에 돈은 묶여 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다른 종목들은 날아가는데 내 주식만 제자리. 이걸 견디는 게 정말 어렵거든. 그럼 도대체 왜 CJ제일제당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까? 이유를 알고 싶으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부터 봐야 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었어. 그리고 다시 협상 후에 재수입을 시작했지. 이건 단순히 콩 수입의 문제가 아니야. 세계 식량 공급망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지. 중국이 빠지면 남는 콩들은 어디로 갈까? 바로 한국, 일본, 동남아 같은 식품 가공 중심 국가들이야. 이제 원료 수급의 중심이 바뀌고 그 중심에 CJ제일제당이 있다면서 조명을 좀 받기 시작했어. 왜냐면 이 회사가 단순히 라면, 햇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K푸드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째로 운영하는 기업이야. 라면, 떡볶이, 비비고, 그리고 치킨. 요즘은 외국에서 K푸드 붐도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 엔비디아 젠슨 황도 방한해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님과 치맥을 즐길 계획을 세웠을 정도야.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실제 기사를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뉴스들이 단기 호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CJ제일제당의 진짜 가치는 이런 흐름을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주주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 그 얘기는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깊이 해볼게. CJ제일제당이 다시 한번 세상에 주목받기 시작한 건 FNC를 매각한 이후야. 사료, 축산 부문을 정리하면서 1조의 현금 유입이 있었어. 이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야. 진짜 핵심 사업만 남긴다는 메시지였어. CJ제일제당이 다시 식품 중심의 순수 플레이어로 돌아온다는 신호였던 거야. 그 결과 당연히 1조가 유입됐으니까 재무 구조가 안정됐고 식품과 바이오 중심의 3D 밸류 체인, 식품, 바이오, 물류 모델이 완성되기 시작했지. 특히 CJ 대한통운과 시너지가 컸는데 식품이 성장할수록 물류 효율이 좋아지고 물류 네트워크가 넓어질수록 글로벌 브랜드의 속도가 붙는 구조야. 이건 하나의 회사가 세계의 축으로 연결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햇반이 미국 슈퍼에 진열될 때 그 안에 CJ 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뒤에 CJ 바이오 기술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K푸드의 공급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비비고 냉동만두야. 이 브랜드는 이미 미국 냉동식품 시장 3위권에 있어. 한식 브랜드가 미국 식품 시장 메인스트림에 올라간 건 사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그리고 이 성공 뒤에는 2019년에 인수한 시원스 컴퍼니가 있었어. 이 회사를 통해서 CJ는 미국 전역에 유통 인프라를 확보했거든. 이게 CJ 제일제당의 진짜 글로벌 전성기 초입이야. 지금 CJ제일제당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중요해졌어. 국내는 성숙된 시장이니까 진짜 성장이 K푸드를 세계로 수출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한 거지. 하지만 이런 전성기에도 투자자들의 입장은 고민이 늘고 있어.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왜 주가는 안 오르는 거냐고.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이야. 사실 이건 CJ제일제당만의 문제가 아니야. 오뚜기, 농심, 동원 같은 다른 식품주들도 연 연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이야. 주식시장이 AI,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테마로 쏠려 있는 동안 식품주는 안전하지만 느려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보상도 적어. 이게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야. 좋은 기업은 많지만 좋은 타이밍은 늘 적다. 이게 바로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CJ제일제당을 분석한 말이지. 그러면 이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침묵은 기회의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자. 다음 파트에서는 CJ제일제당이 맞이한 위기와 리스크, 그리고 시장이 왜 여전히 이 회사를 저평가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자, 이제 CJ제일제당의 그늘, 섀도우를 좀 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이 회사는 좋은 기업이야.
이건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좋은 기업보다 돈을 더 빨리 버는 기업을 사랑해. 이게 바로 CJ제일제당이 겪고 있는 인기가 없는 이유야. 최근 6개월 동안 이 주식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지금은 최대 마이너스 7% 손실. 올해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11% 하락이야.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평가하지 않아. 게다가 수익률은 0%,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100%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을 들고 있는 동안 코스피가 60% 올랐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돼. 첫째는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 때문이야. 바이오 부문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원재료 가격과 환율 리스크가 엮이면서 실제 이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매출은 잘 나와도 순이익을 보면 들쑥날쑥한 구조야. 특히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원재료 가격이 국제 시세에 따라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예상치와 실제 실적 사이에 괴리감이 매우 커지고 있어. 둘째, 남들은 다 오르는데 혼자 제자리라서 심리적인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왜 내 주식만 안 오르나? 라는 생각이 쌓이면 그건 실적보다 더 큰 심리적인 리스크야. 주가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보다 변동성을 원해.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 CJ제일제당을 팔고 싶지만 손실이라 못 파는 종목으로 분류해서 계좌에 넣고 기다려. 이게 기회비용 함정의 두 번째 단계.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CJ제일제당은 정말 재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실적의 문제가 아니야. 투자자들의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야. 지금 시장은 성장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AI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런 키워드가 대세일 때 식품주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안정적이지만 매력 없는 종목으로 분류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시장이 지루해하는 구간이 리스크 앤 리턴의 시작점이거든. 누구나 포기한 그 순간 그 자리에 기회가 있어. 좋은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아. 그게 CJ제일제당이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아. 이 기업의 위기는 성장 정체가 아니라 관심의 정체, 즉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 시장이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CJ제일제당은 내부적으로 구조를 다듬고 기획심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 브랜드와 물류를 통합하고 있어. 겉으로는 정지 상태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엔진을 갈고 있는 셈이지. 이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곰과 같아. 겉으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의 온도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 저평가 구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밸류에이션 클럽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기업과 좋은 타이밍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 다음 파트는 이제 CJ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이야기할 거야.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자.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지금까지 CJ제일제당의 성장과 구조 개편, 그리고 위기까지 살펴봤지. 그럼 이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진짜 교훈이 뭘까?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좋은 기업과 좋은 타이밍은 달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둘을 혼동하는 것 같아. 재무제표가 좋고 브랜드가 좋고 실적이 안정적이면 그게 곧 좋은 투자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시장은 미래의 기대치로 움직이거든. 지금의 안정이 아니라 내일 더 좋아질 것 같은 성장하는 기업에 돈이 몰려. CJ제일제당은 지금 그런 전환점에 서 있어.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폭발적인 테마는 아니야.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 식품, 바이오, 물류. 이 세 가지 축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엮어서 한국 기업 중에 세계 시장에서 K푸드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드물어. 이런 구조적 강점은 결국 시간의 문제야. 단기 투자 수익률이 아쉬울 수 있어도 기업의 경영 방향은 명확하거든.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기업. 그게 바로 진짜 좋은 기업이야. 하지만 투자자의 눈은 또 달라야 해. 좋은 기업을 보는 눈과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인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 지금 CJ제일제당은 재평가 구간의 초입으로 판단돼. 기업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고 시장이 그걸 알아차리는 일만 남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 아니라 신으로 싸게 사서 기다림으로 수익을 만드는 게임이야. 이게 CJ제일제당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인 것 같아.
지금 CJ제일제당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는 확실해 보여. 하지만 매수의 핵심은 언제가 아니라 왜야. 그 이유를 알면 타이밍은 따라와. CJ제일제당처럼 구조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면 밸류에이션 클럽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기업, 좋은 타이밍을 구분하는 훈련을 경험해봐. 이것도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 투자는 결국 숫자에 담긴 이야기를 읽는 게임인 것 같아. 데이터는 분명 방향을 알려줘. 하지만 감정은 그 방향을 믿게 만들지. CJ제일제당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무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끝내고 싶어.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시장을 이긴다. 오늘 영상 어땠어? CJ제일제당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해. 그러면 더 좋은 기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줄게.